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4회 환경기능사 CBT 기출보건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광화학서목의 발생 조건이 아닌 것은 먼저 일사량이 클 때 답안이 침강성 역전, 답안이 대기 중에 탄화수소, NOx, 오존의 농도가 높을 때 답안이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아침, 습도가 낮고 그리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 주로 많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광화학서목이라는 것은 2차성 서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2번. 연료가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유리탄소가 응결해서 지름이 1미크론 또는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금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1미크론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리탄소를 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인이 합쳐져서 금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대교용 공정시험 중에서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자, 가번 페놀디 설폰 3법, 나번에 중화적정법, 나번에 침전적정법, 나번에 아르제나조 3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를 고치겠습니다. 페놀디 설폰 3법을 자, 이렇게 고치세요. 아연화는 나프탈 에틸렌 다이아민법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페놀디 설폰 3법은 이제 개정되었고 아연화는 나프탈 에틸렌 다이아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아르세나조 3법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중화적정법이나 침전적정법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는 삭제를 하시고 답은 갑은 이걸 수정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공정시험법은 개정되면 개정되는 그때그때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분석 방법에서도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집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집진실 내의 기류의 일부를 빼내서 재순환시켜서 사이클론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론이라는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블로다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휘발유나 디젤유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구리, 나번의 납, 다번의 질소산화물, 라번의 일산화탄소, 구리하고는 관계없죠. 그리고 납은 휘발유 자동차에서만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는 휘발유 자동차와 경유 자동차에서 공통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뿜어내는 가스가 대기권을 덮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후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기오염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기온을 상승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온실 효과가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15에서 25도를 상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온에서 황록색을 가진다고 합니다.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로 비중이 2.45인 오염물질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황록색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든지 아니면 비중을 이용을 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계산을 하면 두 개 중에 한 개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비중 곱하기 공기의 분자량을 하게 되면 기체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공기의 분자량은 29, 지금 주어진 기체의 비중은 2.45, 그러면 약 7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71의 분자량을 가지는 물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대교의 물질에서는 색깔을 가지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젓갈색은 NO2, 그리고 황록색은 염소. 그래서 색깔 두 개를 잘 기억을 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량과 이동속도를 감안해서 닥터의 단면적과 관경을 산정하는 공식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면적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유량 나누기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량은 분으로 주어져 있고 속도는 세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을 보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번과 나번은 답이 없어요. 따라서 다번과 라번 중에 답이 있고, 그리고 직경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직경이 주어졌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직경은 4a 나누기 파이, 루트를 씌우는 값이나 또는 여러분 루트나 2분의 1승은 동일한 값이 되거든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단위나 여러분들 다른 조건 자체가 주어지면 그 조건을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기 집진 장치에 사용되는 전원은 자, 고압의 직류를 사용을 하죠. 전기 집진기에서는 고압의 직류.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크랭크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고 하죠. 라번이 정답. 자, 여기서 크랭크 케이스가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배기관, 머플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래도 배기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본, 여기서는 가본, 배기관입니다. 배기관. 자,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크랭크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블로바이 가스가 주 성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탄화수소가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 물질의 주 발생 계통은 어디냐면은 배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번이 아니고 정답은 가번으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대기오염의 문제가 발생되는 대기권역은,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간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상현상이 발생되는 대류권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99%의 집진율로 운전되고 있는 집진기가 집진 효율의 저하로 96%로 떨어진 상태로 운전되고 있다. 집진기 입구의 먼지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집진기 출구의 먼지 농도는 어떻게 변화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출구의 먼지 농도를 계산한다는 것은 통과율을 계산한다는 소리니까 99%가 제거되면 몇 퍼센트가 통과하죠? 1%. 96%가 제거되면 몇 퍼센트가 통과하죠? 4%. 그러면 4% 나누기 1%를 하면 몇 배가 나오나요? 4배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질소산화물의 저감 방법이 아닌 것은,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고 공기가 많이 들어갔을 때 완전연소 시에 많이 배출되는 물질이죠. 자, 따라서 저감법은 배기가스 재순환 그리고 2단 연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과잉공기 정대, 과잉공기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과정이죠.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려면 저과잉공기량 연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소온도 조정,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유기염소 화합물이 아닌 것은, 자, 갑은 염화에틸렌, 나번에 클로로포럼, 다번에 사이마탄소, 라번에 폼알데하이드. 자, 여기서 유기염소라는 것은, 유기염소라는 것은 염소 자체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되나요? 라번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염소계 화합물은 염소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화에틸렌은 염소, 클로로폼에 염소, 사이마탄소에 염소가 들어가는데 폼알데하이드는 염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염소계 화합물이 아니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미세입자를 집진하기 위해 부적합한 장치는 미세입자를 제거하는 장치를 주처리 장치, 어떤 게 있죠? 세정, 여과, 전기가 있죠.
반면에 큰 입자를 제거하는 전처리 장치는 중력, 관성력, 원심력이 있어요. 따라서 중력 집신 장치는 큰 입자를 처리하는 전처리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를 처리하는 주처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16번, 다음 중에서 수질오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번의 적조 현상, 나번의 부영양화, 다번의 용존산소 과포화, 라번의 온배수 유입. 여기서 용존산소 과포화라는 것은 용존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 물속에. 그러면은 오염 현상이 아니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 물질과 피의 형태의 관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페놀은 냄새, 나번의 이는 부영양화, 다번의 유기물은 용존산소 결핍, 라번의 시아는 고열연화정. 자, 고열연화정의 가장 대표적인 오염 물질은 가드뮴, CD 가드뮴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입 하수량이 1000m의 삼성포대이고 침전지의 용적이 250m의 삼성일 때 이 침전지의 체류 시간은 우리가 체류 시간이라는 것은 뭐에서 뭐를 나누죠? 용적에서 하수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용적이 250m의 삼성, 하수량이 1000m의 삼성 per day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0.25day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단위는 시간이 뭐죠? 아워 단위죠. 따라서 0.25day를 아워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을 보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6시간이라는 체류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 시에 우수를 배제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 우리가 우수를 배제하는 방식은 하수관이죠. 오수관이거든요.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를 하는 분류식. 반면에 우수를 배제하지 않는 것은 두 개, 오수와 하수를 같이 처리를 하는, 오수와 우수를 같이 처리하는 함유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수를 배제하는 방식은 뭐가 되느냐 하면 분류식이 됩니다. 분류식. 그래서 분류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와 우수를 따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이 두 개예요. 반면에 함유식은 오수와 우수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제한다는 것은 같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번, 살수 예상 운영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파리 발생, 연모타 현상, 냄새 발생, 슬러지 팽화. 슬러지 팽화라는 것은 우리가 활성 슬러지 공급에서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정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 팽화는 또는 벌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활성 슬러지 공급의 문제점이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전 효율 영양인자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침전지의 표면적은 클수록 효율이 양호하다. 답안의 체류 시간은 길수록 효율이 양호하고 답안의 수온은 낮을수록 효율이 양호하다. 아무래도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미생물의 활동성이 적어지죠. 그래서 미생물의 활동성이 크려고 하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외 활동을 했을 때 겨울보다는 온도가 높으면 여름에 활동성이 더 커지잖아요.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입자의 직경이 클수록 효율은 양호하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에서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7%, 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 이 중에서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빙하를 포함하는 만년설.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수 처리 시설에 있어서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의 주된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슬러지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우리가 섞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슬러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나번이 정답. 그리고 탈수성도 용이하죠.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고도 처리인 인 성분을 주로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공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인을 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AO 공법과 포스트릭 공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포스트릭 공법이 정답. 그리고 AO 공법 두 가지는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변성 대장균 검사는 다음 중에서 어느 사항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자, 분변성 대장균 검사는 병원균의 존재 여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전지의 유입부의 정류판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정류판이라는 것은 유입수의 분이랑 분배나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균이란 분배나 분포, 답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에) 보면 폐수 중에서 암모니아는 다음 중에서 어디에서 유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냐고 그랬어요. 자, 폐수 중에서 암모니아는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것 중에서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아미노산이 주성분인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질소예요. 그래서 질소가 이제 암모니아성 질소로 배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단백질이 정답. 단백질의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소를 이용해서 살균했을 때 주입된 염소와 남아있는 염소와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주입된 염소와 남아있는 염소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염소가 잔류염소죠, 잔류염소. 그러면 여러분들 주입량과 잔류량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입량과 잔류량의 차이는 요구량이죠, 요구량.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입량은 잔류량 플러스 요구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주입량에서 남아있는 잔류량을 빼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요구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했을 때 주가 술입니다. 주는 요 잔에 이렇게 요 잔, 요구량, 잔류량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정수처리장에서 정수처리의 일반적인 순서는 자, 정수처리에서는 스크린, 침사지, 그리고 침전지, 그죠? 그리고 여과지, 그리고 살균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 침전, 여과, 소독의 과정으로 우리가 정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알카리도 자료가 이용되는 분야와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응집제 투입 시에 적정 pH 유지 및 응집효과 촉진. 답은 물의 연소 과정에서 석회 및 소다회의 소유량 계산의 고려. 답은 부산물 회수의 경제성 여부. 답은 폐수와 슬러지의 완충 용량 계산.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뭐죠? 답은이죠. 답은.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수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와 관계가 없는 것은 가번의 황산 반토, 나번의 소석회, 답은 입상활성탄, 라번의 명반. 입상활성탄은 흡착제죠. 응집제가 아니고 흡착제. 따라서 응집제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흡착제가 되는 입상활성탄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2번 일반 도시 정수처리장에서 급속사 여과지의 여과 속도는 급속사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여과를 시키는 거죠. 얼마가 되는 거죠? 120에서 150m/day. 반면에 완속사 여과는 천천히 여과하는 4에서 5m/day. 따라서 완속사 여과에 비해서 급속사 여과는 30배 정도 여과 속도가 빠르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17ppm NaCl 용액의 농도가 몇 몰인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ppm이라는 개념은 mg/리터 또는 g/m의 삼성이잖아요. 그럼 mg/리터를 g/리터로 고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몰 단위는 g 단위를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117ppm이라는 것은 117mg/리터예요. 여기에 10의 -3승을 취해주면 0.117g/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0.117g/리터에 1몰에 해당하는 NaCl의 분자량
NaCl의 분자량은 계산해보면 58.5g이 나왔어요.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58.5g. 그럼 그람 없어지고 몰퍼리터라는 단위가 간단하게 나오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0.002몰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에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미리그램 퍼 리터를 몰 퍼 리터로 전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리그램 퍼 리터를 몰 퍼 리터로 전환시키니까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이용해서 가볍게 전환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설러지 평화 현상에서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출현하는 미생물은 설러지 평화 또는 설러지 벌킹이라는 것은 활성 설러지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상태로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증식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사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침사지라는 것은 모래를 침전시키는 장소. 모래사자는 무기물을 뜻해요. 그래서 유기물을 처리하면 안 되고 무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입니다. 모래나 자갈 등의 무거운 입자를 침전되게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무기물을 처리하는 장소.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용적 감소율이 20%인 경우의 압축비는, 자, 지금 용적 감소율이 있는 상태에서 압축비는 100 나누기 100 - 용적 감소율로 계산을 해요. 따라서 20%의 용적 감소율이니까 1.25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압축비는 상당히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압축비에 관계되는 이론이나 계산하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매립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에 폐기물을 고밀도로 매립하는 것이 매립지의 수명을 길게 한다. 맞습니다. 다번에 폐기물 매립 시에 매일 복토하는 것이 좋다. 다번에 샌드위치 방식이나 셀 방식은 복토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샌드위치나 셀 방식은 전부 다 복토를 하죠. 특히 샌드위치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넣고 복토하고 폐기물 넣고 복토하고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셀 방식은 구획을 만드는 거예요. 셀이라는 구획을 만들어 놓고 폐기물 넣고 복토, 폐기물 넣고 복토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 투입 방식은 고밀도 매립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죠. 인건비니까. 그래서 주로 사람이 하는 것은 수거가 되는 거죠. 수거.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 처리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분뇨 처리는 안전화, 안정화, 감량화, 무해화. 정답은 유기화가 아니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00만 톤 퍼 연의 쓰레기를 5,000명의 인부가 수거하고 있다며 수거 인부의 수거 능력 MHT는 수거 인부 1일 작업 시간은 8시간, 1년 작업 일수는 30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MHT라는 것은 man hour 톤이죠.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작업 인부수, hour라는 것은 하루 작업 시간, 그리고 톤이라는 것은 연간 아니면은 일, 수거 실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작업 인부수가 5,000명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그리고 지금 수거는 연간 400만 톤이에요. 그래서 작업 시간도 연간으로 고쳐요. 그러면 1년에 작업 시간이 며칠? 300일. 따라서 계산하면 3MHT가 나오는 거죠. MHT의 값이 크면 클수록 수거 인부가 많다는 소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MHT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아지는데 수거 인부수가 작기 때문에 일의 고난도가 높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화조 첫 번째 탱크에서 설러지를 교반시켜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자, 교반을 시켜줌으로써 찌꺼기가 부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스컴청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반을 합니다. 따라서 교반을 하는 것은 탱크 내에서 스컴청을 없애기 위해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폐기물은 감량합니다. 감량. 그래서 폐기물 정책의 가장 핵심은
감량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43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 수거 노선을 설정했을 때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답안에 가능한 간선도로 부근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한다. 답안에 언덕길은 내려가면서 수거한다. 답안에 발생량이 많은 곳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한다. 가능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한 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수거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죠? 정답은 라번.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의 저위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답안은 추정식에 의한 방법, 그리고 답은 단열 열량계에 의한 방법, 답은 합착식에 의한 방법, 답은 원소 분석에 의한 방법. 합착식에 의한 방법은 없어요. 이런 방법 자체가. 자, 그러면 추정식에 의한 방법, 단열 열량계에 의한 방법, 원소 분석에 의한 방법, 물리적 조성 분석에 의한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따라서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현기성 소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호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설러지를 분해시키는 과정, 그리고 현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섞여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기성 소화의 특징입니다. 장점, 상등액의 BOD가 높다. 상등액의 BOD가 높죠. 그래서 유출수가 깨끗하지 못해요. 설러지의 비료 가치가 낮죠. 그리고 운전이 까다롭고 대규모 시설에 적합하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침출수는 우리가 농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로 응집을 시켜서 처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응집심전법을 주로 사용해요. 여기서는 침출수입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도시인 1인당 1일 분뇨 배출량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정도를 기준하시면 돼요. 그래서 0.1에서 0.9에서 1.1 정도. 여러분들 1리터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48번 소각로에서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 중에서 3T에 해당하는 것은, 자, 템퍼러처 온도, 그리고 튜브런스 난류, 타임 연소 시간. 따라서 라버는 관계가 없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설러지의 탈수 가능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여과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설러지의 탈수 가능성은 여과 비저항. 이 문제도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번에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나번에 시멘트 기초법, 다음에 피막 형성법, 다음에 무기중합제법. 자, 여기서 무기중합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화 처리 방법에는 시멘트 기초법, 그리고 석회 기초법, 자가 시멘트법, 피막 형성법,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그리고 유리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 게 바로 정답. 따라서 라번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51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도시 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계절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김장이라는 게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죠. 주로 겨울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계절은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동상 소각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번의 소량의 과잉 공기량으로 연소가 가능하고 배기가스량이 적다. 답은 기계적 구동 부분이 없어서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답은 유동 매체의 손실이 없어서 유지 관리가 적게 소요된다. 답은 논의 온도의 자동 제어와 열 회수가 용이하다. 자, 여기서 답을 보시면 유동 매체의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죠. 따라서 유동 매체라는 모래를 수시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유동층 소각로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매립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형태로 틀린 것은 가번의 호기성 매립, 나번의 단순 매립, 다번의 위생 매립, 라번의 안전 매립.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매립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기성 매립은 매립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그래서 매립 방법에 따라서, 매립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매립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매립하는 방법은 단순 매립, 위생 매립, 안전 매립이 있어요. 반면에 매립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면 현기성, 그리고 현기성 위생, 그리고 계량 현기성, 준호기성, 호기성 매립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54번에 보시게 되면 폐산의 처리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X번에 중화법, X번에 원심농축법, X번에 진공정육법, 그리고 황산치환법. 자, 여기서 원심농축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농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설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하죠. X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쓰레기의 매립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 성분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히 CO2와 CH4인데 CO2가 45%, CH4가 55%니까 메탄이 정답이 되는 거죠. 메탄은 CH4입니다.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항공기 소음이 큰 피해를 주는 이유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X번 간을 적이고 충격음이다. X번에 발생 음량이 많고 금속성 저주파음이다. X번 상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넓다. X번에 활주로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약 100dB를 나타낸다. X번에 보시면 발생 음량이 많고 금속성 저주파가 아니고 뭐예요? 고주파음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X번이 정답.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진고무의 일반적인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고무 자체의 내부 마찰에 의해서 내부 저항이 최소화되어서 저주파 진동 차진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주파가 아니고 고주파 진동 차진에 효과적인 게 방진고무입니다. X번에 형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X번에 공기 중의 오존에 의해서 산화된다. X번에 스프링 정수는 재질 및 형상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X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금속 스프링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장점으로 틀린 것은 X번에 환경 요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X번에 뒤틀리거나 오므라들지 않는다. X번에 최대 변이가 허용된다. X번에 고주파 차진에 좋다. 고주파가 아니고 저주파 차진에 용이하죠. 따라서 X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방진 대책 중에서 발생원에서의 대책인 것은 X번 탄성지지, X번에 진동의 위치를 멀리해서 거리 감쇄를 크게 한다. X번에 수진점 근방에 방진구를 판다. X번에 수진척의 강성을 변경시킨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X번은 발생원, X번과 X번은 전파 경로, X번은 수진척의 대책이 되죠. 근데 지금 발생원에서의 대책이라고 그랬으니까 X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초 10회 진동하는 파동의 파장이 5m/s이면 이 파동의 전파 속도는 몇 m/s인가? 우리가 전파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진동수가 매초 10회, 그리고 파장이 5m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초 10회라고 그랬으니까 10회/초 곱하기 그리고 파장 5m, 따라서 50m/s라는 전파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CBT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앞에서 우리가 이론과 관련도 출제 문제를 배웠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볍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CBT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